시장에 빠진 여러분의 계좌를 구해드립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진행의 정서환입니다. 네, 오늘은 여유롭게 시장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요. 달러 약세 움직임이 뚜렷해지면서 환율은 오늘 9원 가깝게 밀려 1,178원에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아시아 증시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우리 증시 역시 좋았습니다. 네, 안정된 흐름 보이더니 모두 상승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여전히 거시적인 경제적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기업들의 3분기 호실적이 이 상승세를 견인한 것으로 보였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또 코스닥은 1,000석을 복구했고 코스피는 3,000선 안착하는 모습 보이면서 스무스한 상승세를 보여준 양시장이었는데요. 오늘도 대세는 명확했습니다. 게임주, 그리고 탄소 배출 관련주, 남북 경협주, 그리고 엔터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시장 분위기도 좋고 대세는 명확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럴 때 내 포트에 있는 종목이 박스권에 갇혀 있으면 그 기다림은 유독 지치고 또 거북이 모션 종목에 대한 갈증은 더 심해질 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주목해야 나의 이 포트 업그레이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이번 주 중반 후반 대응할 수 있을지 그 갈증과 기다림 해결해 주실 오늘은 더블클럽 김대준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안내해 드릴게요. 바로 QR코드인데요. 카메라 어플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갖다 대시면 바로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한데요.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이렇게 검색하시고 역시나 참여코드 같습니다. 1234 입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방에서는 장중 실시간 시장 교육과 또 장 끝나고는 내일장 대비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21년 증권사 경력의 노하우를 고스란히 녹여 또 종목 분석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 8시에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온라인 교육에서는요,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종목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와 또 시장 흐름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해서 내일장 대비 그리고 장중 대비까지 더욱더 든든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참여 코드가 바뀌어 입장이 어렵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방송하면서 계속해서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셔서 함께 모든 기회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비책 저희와 함께 하실 준비 되셨죠? 그럼 오늘도 출동 수익 특공대 힘차게 출동합니다. 출동 수익 특공대. 저는 방송을 진행하는 더블클럽의 김대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회는 위기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판단할 때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헛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 시간과 2주 전 방송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2900 라인의 지수가 왔을 때 지금의 장은 기회이다 라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능동적 매매 참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2900 라인에서 능동적으로 시장 참여가 가능하셨던 분들은 일정 구간에서의 흐름을 따라가셨다라고 판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대다수의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는 현재 기존에 가지고 계신 종목 중심으로 해서 홀딩의 과정으로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 현재 나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 계좌 상태이고요. 제가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 전망과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급등주를
매번 찾아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잘하는 게 있죠. 시장의 전망과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자산 배분 전략에 의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포트를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이 조정을 받는 흐름인지, 그럼 과연 어디까지 조정받을지, 지금의 장이 반등의 장인지 아니면 추세가 전환되기 직전 상황에서의 흐름인지를 여러분께 잡아드리고, 여러분의 계좌에 대해서 지금 주식 비중을 늘려야 할지 아니면 좀 줄여야 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펀드도 운용을 했고요. 자산 운용도 크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시장의 전망치, 최근에 지수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지, 반등이 나온 이후에는 지수가 조정을 받게 돼 있죠. 시장은 항상 바닥을 찍고 되돌림을 줍니다. 되돌림 이후에는 다지기를 거치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턴오버하는 방향 전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 전망, 흐름, 내용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께서 가장 많은 비중의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내용들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라든가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 업종, 그리고 LG화학 같은 종목들, 주요 종목들에 대한 흐름, 어느 구간에서 더 사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단기 흐름에서의 팔고 사고를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주요 종목에 대한 흐름들도 오늘 시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포트에 대한 전략을 같이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전체 시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되짚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시장은 상승 추세에서의 대세 상승장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돌려서 올 초 상황에서의 시장 상황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의 시장 주변에서의 상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 초 상황과 지금의 상황에서 변화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테이퍼링, 셧다운, 델타 변이 등등의 내용이 있었지만, 역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실적 상승세 흐름이었죠. 시장의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 불가능한 영역에서의 이슈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이런 흐름들 9.11이죠. 금융위기입니다. 코로나입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의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간 과정에서 한 달, 두 달 단기적인 조정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전체적인 큰 줄기의 흐름을 놓고 보게 된다면 추세적으로, 연속적으로 흐름이 진행되어 가는 모습에서의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장 흐름을 잡아갈 때 여러분, 다음번의 상황에서도 지금 같은 장 상황이 자주 연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전체 시장의 맥과 흐름을 잡아드리면서 종합지수에 대한 설명을 많이 드리죠.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종합지수의 흐름은 곧 종목의 흐름과도 등치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지수는 따로 움직이고 종목은 따로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중소형 종목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종합지수와 대형주, 소형주 흐름 자체가 빠르고 늦음이 있겠지만 전체 큰 줄기에서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패턴이 비슷합니다. 모양이 동일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주가의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격의 편차입니다. 특히 지금의 장 흐름과 같은 상황 하에서 60일 이평이 꺾였죠. 단기 흐름 구간에서의 추세가 상승해서 연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최근 8월 흐름 내에서 주가지수 상황이 조정이 연속적으로 3개월 가까이 진행이 되면서 60일 이평이 꺾였습니다. 이때에는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이격이 있어야 돼요. 이격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주가와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을 이격이라고 합니다. 이격의 차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쌍바닥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요. W자형의 바닥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의 장 상황에서 뿐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제가 주가는 항상 동일 패턴의 흐름이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시장은 예측 가능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측 가능해야지만이 우리가 주식 투자 참여자들이 들어오고 예측 영역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닥을 찍기 위해서는 또 기간적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의 저점과 저점의 흐름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저점의 높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적인 소요 구간에서의 흐름이 첫 번째 저점과 두 번째 저점에서의 기간적인 구간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그러면 지난 2900과 2908포인트의 하나의 저점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요. 한 번의 저점이 나타나죠. 그럼 두 번째 저점을 찾아야 될 겁니다. 이 두 번째 저점에서 턴오버하는 시점이 우리가 몰빵하는 시점에서의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의 구간은 거래량입니다. 주가가 움직일 때 여러분 중소형 종목을 관찰하시고 분석하시고 기법을 읽어가실 때 거래량 판별법에 의해서 많이 해석을 하시죠. 거래가 없는 흐름에서의 바닥 탈출 시도형의 패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늘, 어제, 최근 상황에서의 거래량이 바닥에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아직 완전한 바닥 탈출 시점에서의 흐름은 아니지만 서서히 시장의 분위기는 변화하고 있다라고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시장의 흐름 한 번 더 체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턴은 동일하게 항상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의 장입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수 일봉의 흐름입니다. 잘 보시면 지난해 장에서 주가가 바닥을 찍고 턴오버할 때 W장형의 모습을 만들어줬죠. 두 번째 3월에서의 흐름에서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물론 이 이후의 장 흐름에서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줄기는 바닥 찍고 턴오버하는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속임수, 여기에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왜? 시장은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위기 안에 숨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항상 기회와 위기는 번갈아 가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헛갈리게 하는 겁니다. 지난 9월 그리고 8월 말에서의 흐름의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꺾여버렸습니다. 턴오버하는 형태가 아니었죠. 이격입니다. 이격. 제가 앞서 세 가지의 조건식을 말씀드리면서 이격차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현재의 주가 이평선에 괴리율이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 구간, 지난 9월에서의 구간은 이격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밀림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요. 지금의 주가는 현재의 주가 60일 이평선 구간에서의 이격 괴리율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가는 항상 멀어지면 붙으려고 합니다. 붙으면 벌어지려고 합니다. 이게 이격입니다. 스프레드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붙고 멀어지고 붙고 멀어지고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움직이는 패턴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장은 두 가지 흐름에서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20일 이평선이고요. 주가 흐름입니다. 첫 번째 구간에서의 흐름은 3020포인트 구간에서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아준 이후에 턴오버하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고점 구간에서 형성되는 시장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전 단계에서 시장 흐름을 말씀드리면서 3개월 앞전 단계에서 상승을 했고 8, 9, 10월까지 3개월 조정받는 구간에서 흐름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의 시장은 이번 주와 다음 주 구간까지의 기간 조정 성격에서의 요 흐름에서의 우리가 진입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늦추셔서 시장 흐름을 잡아 가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20일 이평선이고요. 첫 번째 바닥 이후에 21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 이후에 기간 조정 흐름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상승입니다. 이때는 지수 흐름이 오늘 302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까지 상향화시켜서 이후에 기간 조정 과정에서 3000포인트 라인에서 주식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사는 시점만 잡으시면 돼요. 기간은 다음 주 흐름에서 포착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흐름과 시장 전망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제가 노란톡방과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요 종목들에 대한 체크 포인트,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 바로 진행하기 이전에 우리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서한 앵커가 자세하게 이 내용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서한 앵커 부탁드립니다. 네, 시장 흐름 중요성, 즉 종합지수에 대한 중요성 강조해 주셨고요. 이 종합지수의 흐름이 종목 흐름과 같다. 이 속도 차이가 날 뿐이지 결국은 그 흐름이 같아야 대응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전체 퍼즐을 맞추고 무슨 동물인지 대응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귀 모양까지만 퍼즐을 맞추고 곰인지 짐작하고 대응 전략을 짜면 이미 늦을 수 있겠죠. 그 퍼즐이 호랑이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만큼 또 전체 퍼즐 그림이 중요한지 그 강조를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 큰 흐름을 녹여서 어떻게 종목을 고를지 그 선별 방법, 내 포트를 업그레이드할지 방법은 궁금하시죠? 그 방법은요. 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방법 함께 대표님께서 공유해 주시고요. 검색창 통해서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검색창에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수익 나침반 더블클럽 검색하시고 네, 같습니다. 참여 코드는 1234 입력하시고 바로 입장하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장중 대비는 물론 이 소통하면서 전략 함께 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종목과 종목에 관한 매수, 매도 타점까지 함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번 주 장 든든하게 함께 대비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교육 한번 계속해서 들어볼게요. 출동 수익 특공대 다시 출동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 계좌에 있는 종목들을 꺼내셔서 차트를 놓고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첫 번째, 지난 앞전 상승 단계에서의 고점이 어딘지를 판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종목들은 동일 흐름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앞전 단계에서의 상승 고점은 여기입니다. 주가가 상승 추세 흐름에서 이 추세가 단기 이탈을 했는지 살아 있는지를 판별할 때에는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을 깼는지 안 깼는지라고 여러분께 누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쉽게 말씀드려서 상승 N자형 패턴에서 이 고점을 이 저점이 깼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저점을 깨게 되면 추세가 단기 조정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지 않은 종목과 깬 종목에 대한 흐름만 잡아주시고요. 첫 번째로의 지난 흐름에서 고점 부분을 지금의 주가가 깼는지 안 깼는지 그 부분을 첫 번째로의 체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고점,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라인을 옆으로 쭉 그렸을 때 깼죠. 주가 깼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다운하는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지난 고점이죠. 전 고점이 아닙니다. 지난 상승의 고점입니다. 두 번째는 랜드마크 지수, 종합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빠르냐, 느리냐를 판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제가 차트 흐름, 종합지수의 흐름을 말씀드렸죠. 종합지수 이 모습에 있습니다. 이거는 20일 이평선입니다. 20일 이평선에 지금 다 있는, 근처에 있는 이 상태에서의 종합지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흐름 어떻습니까? 21 이평선이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노란색 형태의 선이 21 이평선입니다. 지금의 주가는 바닥 찍고 이제 머리를 살짝 들고 있는 형태이죠. 두 번째, 종합주가 지수 대비 탄력이 삼성전자는 다소 약합니다. 지난 앞전 고점을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의 흐름이 종합지수가 다소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장에서 시장이 턴오버할 때 그리고 다음 주 구간에서 기간 조정에 들어갈 때 주가 흐름 측면에서는 순번이 뒤로 밀립니다. 먼저 가는 종목이 있고요. 중간 단계에서 종합지수와 같은 맥락으로서의 흐름이 유지되는 종목이 있고 좀 느린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대부분 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빠르고 느림의 차이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종합지수 대비해서 다소 느린 흐름으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이 당분간의 흐름에 있어서는 진행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바로의 공략 포인트보다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완성돼서 지수가 정상궤도 올랐을 때 진입하는 대응으로 삼성전자를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요 구간 흐름 이렇게 되겠죠.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오늘 플러스가 나긴 했지만 기존의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있죠. 지난 상승에서의 고점 부근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았지만 여기서 깨는 흐름들이 나왔죠. 그럼 단기 추세 이탈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이 단기 추세 이탈한 종목들이 탄력이 다소 약합니다. 기간의 조정을 좀 더 거쳐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흐름으로 지금 정체되어 있는 흐름이지만 21일 평선과의 구간 흐름이 다소 종합지수 대비 약화된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3만 2천 원, 12만 5천 원 구간에서의 당분간 기간 조정에서의 흐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LG전자를 사고자 하시는 분들, 나는 지금 단가를 좀 낮추기 위해서 물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사야 될지를 잘 모르겠다. 미리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겠죠. 순서 측면에서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빠르지만 종합지수 대비해서 다소 느린 흐름에서의 모습이 예상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서 안착되고 흐름이 잡혔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지금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후에 진행하셔도 될 거라는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은 좀 더 빠른 종목으로 운용하시고 빠른 종목으로 먼저 물타기나 추가 매수나 흐름을 잡아가시면 될 겁니다. 기아차입니다. 현재사 비슷한 흐름이면서 기아차가 자동차 업종군 내에서 좀 탄력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기아차 흐름. 지난 고점 깨지 않았습니다. 추세, 흐름, 전체의 큰 맥락에서의 줄기는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이죠. 첫 번째, 지난 상승에서 고점 부분 깨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주가 흐름 측면에서도 21일평선 돌파했죠. 61일평선 돌파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의 모습이라면 종합지수 비해 상당히 빠른 종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업종을 한번 더 들여다봐야죠. 완성차 업종 내에서의 흐름이 종합지수 대비해서 저점 깨지 않았고요. 지난 그 상승에서의 고점 부분을 깨지 않았고요. 지수 대비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구간에서 흐릅니다. 그럼 빨리 움직이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자동차 업종 내에서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이 자동차 업종 내에서도 탄력도를 감안하셔서 좀 더 빠른 종목으로 합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현대차, 기아차, 만도 등등등등 종목을 가지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동일 업종 내이기 때문에 종목을 펼치는 것보다는 종목을 압축해 가야 된다는 말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좀 빠른 종목으로 움직여 가서 진행하셔도 되겠죠. 동일 업종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흐름이 같기 때문에. 기아차 88,000원 1차 저항 구간입니다. 여기서 쉴 것 같습니다. 흐름 괜찮아 보이죠? 그리고 시장이 완전하게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전체 대부분의 종목들은 앞에 고점 구간에 대한 흐름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고 느림에 대한 흐름들을 여러분께 잡아드리고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흐름에서의 주가 분석 방법은 꼭 이런 대형주만의 적용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대부분의 종목,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러한 흐름 분석 기법들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저희 방송을 시청하는 애청자분들께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LG화학 한번 보시겠습니다. LG화학.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제껴놨죠. 관심종목을 아마 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는 최근에 주가 상황을 보니까 83만 원, 4만 원까지 왔습니다. 벌써. 레간자 조용히 소리 없이 올라왔죠. LG화학의 흐름 패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고점에서 흐름입니다. 몇 차례 지지 구간에서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반등 시도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의 큰 줄기에 역행하는 흐름으로서의 시장의 추세를 깼습니다.
바닥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앞으로의 주가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이든 LG전자이든 종합지수 대비해서 약간 느린 종목들이 있죠. 그러한 종목들이 이 패턴을 만들어 갈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구간에 있었죠. 그럼 제가 삼성전자, LG전자는 지수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흐름이 정상 궤도로 올라갔을 때의 관심을 가져가시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남아있죠. 이 흐름이. 이해가 잘 안 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방송이 끝나고 나서 LG화학 차트를 꺼내 놓으시고요. 최근에서의 이 구간에서의 주가 움직임을 한번 비교하면서 지금 작게 보이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LG화학을 비교 분석해서 한번 흐름을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좀 작아서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지금의 주가 상황이 이 모습이고요. 요 구간 이렇게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2주 정도, 이번 주 다음 주 11월 초 정도에서 턴오버하는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방향 전환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단기 구간에서의 흐름은 85만에서 81만 5천 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왜? 이전 단계에서의 고점 부근에 대한 저항, 심리적인 매물은 그다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왜? 중간에 많이 늘어졌기 때문에 이미 다 털렸습니다. 시장은 흔들어 물량 뺏기 또는 바닥에 흔들어 물량 뺏기를 하죠. 또 그 고점에서는 흔들어 물량 안기기의 흐름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LG와 흐름 잡아드렸고요. SK케미칼 요거 좀 잘 보셔야 됩니다. SK케미칼 지난 시장에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그리고 관심권에서 멀어졌던 종목인데 최근에 어떻습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흐름 굉장히 나아지고 있습니다. 요 종목 은연중에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상당한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이미 되었습니다. 바뀌었죠.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가가 3번의 고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기간 조정이죠. 5개월 이상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흐름이 바뀌는 구간에서의 모습들이 진행됐던 겁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들 카카오 관심 많으시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란톡방에서 구간별에서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좀 더 자세한 그리고 포스코 제가 여러분께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흐름 안 깼습니다. 저점 안 깬 흐름에서의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몇 안 되는 추세 살아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입니다. 시간이 약간만 주어진다면 전환점 만들어집니다. 좀 전에 자동차 업종 말씀드렸죠. 추세 흐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지난 상승에서 고점 부근 깨지 않은 상태에서 깬 종목들 대부분입니다. 카카오도 깼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깼지만 깨지 않은 몇몇 종목의 흐름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내용, 정확한 타점 포인트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은 오늘 라이브 방송 8시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께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흐름과 설명과 내용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점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자리를 바꿔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10월 19일 화요일 6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출동 수익특공대 더블클럽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앞서 교육에서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전략 체크 포인트 제시해 주셨고요. 아무래도 무거운 종목인 만큼 움직임이 무겁다. 이제 시장의 장세가 회복이 되면 그때 한번 들어가 보자라고도 짚어주셨습니다. 그 정확한 자세한 매수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 네, 하단에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가 형성되는데요. 그 링크 통해서 참여 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정확하게 매도 타이밍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강의도 함께 하는데요. 그 강연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종목 분석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모든 분석 사항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8시에도 짚어주실 거지만 오늘 또 저와 함께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실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오늘장 스무스했는데 대표님의 의상도 스무스 부드러운 의상이에요. 새 옷입니다. 역시 오늘도 신상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정말 대표님의 의상처럼 오늘 양시장 정말 네. 스무스했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3,000선 안착했고 또 코스닥은 천스닥 복구를 했는데요. 그런데 대표님, 이 천스닥 복구에 다들 트라우마가 있는 게 천스닥만 찍었다 하면 또 미끄러지는 경험이 저희가 또 한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하방성을 염두에 둬야 될지 아니면 상방성 가능성을 염두하고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궁금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또 전망하시는지 짧게 시장 한번. 네.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강의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저항선과 지지선을 우리가 판별할 때 저항선은 한 번에 돌파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돌파했다 다시 내려오고 한 번 돌파했다 내려오고 이런 과정에서의 몇 차례에서의 상황을 거친 이후에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이 저항선은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지지선 구간은 좀 다릅니다. 지지선 한번 깼을 때 추가적으로 깨어진 지지선은 다시 저항선으로 역할을 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의 요인이 되겠지만 저항선은 한 번에 돌파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돌파와 다시 제자리를 거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코스닥 시장에서 천스닥 흐름에서 오르내림의 반복 과정은 자연스러운 현상에서의 지금 장에서의 모습이라고 판단합니다. 오히려 그럼 이럴 때는 옥석 가리기가 더욱더 중요하겠네요. 대표님. 당연하죠. 네. 그럼 그 옥석 가리기야말로 힘 있는 종목이 또 중요한 건데 네네. 오늘 따블 종목도 아마 그 힘 있는 종목이겠죠? 근사치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오늘은 또 어떤 힘 있는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더블 종목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힌트로서 말씀을 드리면 오래된 회사이고요. 원래 화학회사로 출발했습니다. 화학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지금은 업종을 변화했습니다. 네. 발포제라고 그래서 발포제. 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렇죠. 혹시 대개 벽지가 혹시 실크 벽지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일반 벽지인 여러분, 것 같아요. 실크 벽지 보면 이렇게 엠보싱이 있으면서 그 꽃 모양이나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죠. 그 알아요, 대표님. 이걸 붙이는 게 아니고요. 발포를 통해서 쏘아서 이걸 만들어 갑니다. 과거에 이 발포제에 있어서 국내에서 굉장히 중요 위치를 차지한 기업이고요. 지금은 이 반도체, LCD, 디스플레이 이쪽에 있어서 감광, 식각, 그다음에 그 절삭 관련한 그 소재, 반도체 관련 종목 보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이 있습니다. 소재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광 어려우시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시면서 단순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 감광, 식각, 뭐 절삭 이런 내용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요. 감광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영화나 기타 TV를 보게 되면 반도체 공정이 나올 때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에 하얀 방진복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 많이 보셨죠? 네네. 이 웨이퍼, 동그란 웨이퍼에 반도체 칩을 여러 개 이렇게 생성을 하고 이 회로를 그리고 뭐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찍는 그림들이 나오죠. 감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용액을 웨이퍼에 이 도포를 하고요. 빛을 쪼이면 이 빛을 쪼인 부분을 그 회로가 그려진 나머지의 부분을 이렇게 떨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과정이 이제 감광이고요. 뭐 식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관련된 그 해당 그 용액 우리가 불산 뭐 일본에서 예전에 수입이 안 된다고 해서 자체 개발을 했던 그 많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요 부분에서 국산화를 성공한 기업입니다. 오래된 기업이고요.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여러분께 힌트에 가까울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
열흘 전인가요? 시장에 이슈가 돌면서 물론 루머로 확인됐습니다. 장중에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오. 그리고 버티고 있는 종목이죠. 오. 흐름, 내용, 전체의 분위기, 상승의 흐름 잡아낼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분석 오늘 제가 라이브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 보완,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흐름을 타서 오늘도 더블 종목 공략해 주셨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힌트 드리기에 앞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상단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더블 종목 함께 할 수 있고요. 그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하면서 종목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표님이 조금 어려웠던 힌트를 네. 주셨으니까 제가 쉽게 여러분 다 알 수 있게 저만의 방법으로 힌트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먼저 5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에 4글자만 힌트를 드릴 텐데 왜 4글자만 드리냐면 사실 이거 4글자만 알아도 무슨 종목인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저만의 이야기로 네. 제 이야기로 그 4글자에 대한 힌트를 드릴까 하는데요. 여러분, 이 처음이란 단어가 누구에게나 좀 특별하고 언제나 설렘을 동반하는데 오늘도 특히 그래요. 네. 대표님께서 이곳에서 제가 첫 방송을 함께한 또 전문가님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첫 직장, 첫 월급, 첫사랑. 설레이죠. 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언제나 뭐 첫사랑, 네. 그리고 첫 키스, 첫눈. 네, 맞습니다. 이렇게 처음이란 단어가 동반되면 설렘을 이렇게 함께 전달해 주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혹시 첫사랑 기억하시나요? 제 처입니다. 와우! 대답은 정해져 있다. 네. 네. 지금 첫사랑과 함께 하시는 대표님과 네. 함께 하고 있고요. 그럼 카메라 감독님, PD님, 지금 첫사랑과 함께 하고 계신가요? 함께 하시다면 앵글을 흔들어 주세요. 앵글이 한결 같습니다. 함께 하고 계시는 게 대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여러분, 저는 첫사랑을 기억하면 이런 설렘보다는 너무 속상하고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창피한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힌트를 제가 저의 수줍은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궁금합니다. 첫사랑 이야기가 제일 재밌죠? 네, 바야흐로 제가 중학교 때였죠.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가 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그 중이들이 무서워서래요. 그만큼 중이들이 무섭고 사실상 두려울 게 없는데 그 중이병 중에 중이병, 그 중이병을 앓고 있던 제가 그 당시 첫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농구를 잘하던 오빠였는데요. 농구를 어찌나 잘하던지 점프를 하면은 오빠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높게 날라서. 그리고 땀 냄새마저 향기로웠다. 그에게는 늘 비누 향기가 났다. 네, 그런 오빠가 저의 첫사랑이었는데요. 네, 고백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고 성심성의껏 또 러브레터를 썼죠. 당시에 또 인터넷 소설이 유행이어서 손발 오그라드는 단어도 썼어요. 내가 너의 별이 되어줄게. 오빠의 별이 되겠어! 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오그라드는 단어를 통해서 열심히 러브레터를 쓰고 친구에게 전달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요, 네. 제가 편지 봉투에 당돌하게도 오빠 이름에 그냥 오빠를 안 붙이고 그냥 그분의 이름만 딱 쓴 거예요. 그래서 배달에 오류가 났습니다. 바로 봉투에 제가 동진이라고 제 첫사랑 이름을 적었는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대표님? 김동진? 김동진이 아니라 저희 그 당시 교생 선생님이었던 동진쌤한테 아, 그 러브레터가 전달이 된 거예요. 동진 네. 오빠한테 가지 않고 아. 동진쌤한테 저의 러브레터가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달이 잘못된 걸 알고 네. 제가 황급히 교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제 친구가 저에게 소리치더라고요. 야! 동진쌤이 별은 안 돼도 좋으니까 너 수업이나 잘 들으래 라고요. 네.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못 들은 척 뒤돌아섰는데 바로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동진쌤이 편지지나 가져가래. 여러분, 이렇게 저의 첫사랑은 끝났습니다. 잠깐 저 눈물 좀 닦고 갈게요. 어머, 네. 오빠 잘 지내시죠? 동진쌤 잘 지내시나요? 아, 네, 여러분, 제 친구의 외침이 힌트였는데 혹시 눈치채셨을까요? 야, 동진쌤이 네, 동진쌤이 편지지나 가져가래. 저의 이 슬픈 첫사랑 이야기가 여러분께는 더블 종목 힌트가 돼서 설렘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힌트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네, 종목 공개는 물론 그 종목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달려오셔서 저희 첫사랑 이화기와 더블 종목까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네. 다들 웃고 계신데 저는 좀 슬프네요. 저는 동진 하면은 그 탤런트 김동진 씨 생각이 납니다. 잘 오. 모르시죠? 네, 세드 그- 트라이. 신사 그 전형적인 신사 스타일의 김동진 오. 그 배우가 있습니다. 오. 그분이 생각납니다. 네, 동진 배우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세상의 모든 동진과 함께하는 네, 출동 수익특공대. 네. 여러분 노란톡방 저도 함께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사항들 제가 모두 모아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 질문이, 내 이야기가 방송을 통해 나가는 게 너무 좋다. 나도 방송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하단에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릴 테니까요. 카메라 어플 활용하셔서 참여코드 번호 1234입니다. 1234 입력하셔서 네, 방송 탈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더 재밌게 방송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동지는 아니지만 한 애청자님께서 질문을 또 해주셨더라고요. 아마 모두가 오늘 같은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네. 오늘 네. 서울 휘발유값 1,800원대가 오. 도래했습니다. 네. 도대체 이거 차를 탈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WTI는 7년 만에 그리고 네. 두바이 브렌트유가 올해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이 유가 상승과 또 무엇보다 사실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서겠죠. 이 위드 코로나로 자동차, 장거리 여행, 비행의 수요가 늘면서 이 기름값이 더욱더 비싸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솟는 휘발유값, 물론 걱정이지만 이 반사이익으로 정유업계는 내년까지 호실적 전망이 나왔더라고요. 또 우리가 앞서 이제 겨울철 난방으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까지 합쳐서 이 반사이익 제대로 정유업계에 맞을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이 정유업계 앞으로의 전망 또 어떻게 보시나요? 정유업계 흐름은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지지난 시간에 맞아요. 전망 한번 흐름과 저희가 말씀을 짚어드렸죠. 드렸는데요. 그 겨울철 난방은 이제 그 원유보다는 가스로 많이 요즘에는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난방에 의한 가격 변동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그 유가 상승에 대한 흐름을 되짚어 가기 전에 원자재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패션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유와 그리고 비철, 구리 가격이 최근에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죠.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이러한 상품의 움직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서 관련 종목에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휘발유값 1,800원을 넘어섰습니다. 과거에 유가가 1,140불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휘발유 가격이 2,4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머. 충분히 버틸 만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유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전체 경기의 기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흐름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정유업체들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최종적인 질문이었죠. 네. 마진율에 대한 설명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네. 정유업계는 특이하게 마진 구조를 유가에 전가시키는 그 맞습니다. 내용으로 네. 마진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네. 유가가 올라가면 정유업계 마진이 올라갑니다. 유가 40불이었을 때와 100불이었을 때 이 스프레드가 다르죠. 그래서 유가 상승 시에 정유업계는 당연히 추세적으로 흐름적으로 그렇죠. 진행 우상향하는 흐름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유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판단할 때 일단 고점 라인 돌파했습니다. 81.8불 어제 저녁에 찍어주고 잠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일단 100불 수준까지는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경기 구조와 세계 경기 흐름을 되짚어서 판단할 때 추가적인 상승률이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정유업계에 대한 흐름 전망 현 시점에서의 내용은 부분적으로 조정받을 때마다 사 모아가셔도 된다는 측면에서의 답을 드립니다. 그럼 좋은 매수 타이밍이겠네요, 대표님? 이러한 종목들은 어떤 타이밍을 잡아서 내가 들어가기보다는
장중에 계속 흔듭니다. 올라가는 구조에서. 그래서 어떤 시점을 잡아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추세가 상승으로 전환돼서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은 장중에 흔들 때 하루에 몇 주씩, 몇십 주씩, 몇백 주씩 매일 모아가는 전략입니다. 매매 방법입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방법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바로 노란 톡방인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시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낱낱이 타이밍까지 그 어려운 시점들 다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오늘 또 화제가 된 소식이 있었죠. 바로 종전선언 소식이 나오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성킴 대북특별대표의 종전선언 논의 소식에 오늘장 또 경협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이 남북 경협주 중에서도 개성공단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후반 들어 뭐 탄력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또 오늘 특히나 독보적으로 JST나가 강한 상승세를 보였네요. 대표님, 이렇게 기업의 사업성과 또 어떻게 보면 이 캐파랑 관계없이 이 이슈만으로도 등락을 이렇게 좀 크게 보이거나 이런 경협주 어떤 대응 방법, 팁이 따로 있을까요? 서한앵커, 오늘 시간을 누가 뺏어갔나요? 오늘 방송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리겠지만 경협주에 대한 흐름과 전망 시청하신 애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경협주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흐름을 한번 보시게요. 그럴 때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해결점을 찾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내일 모레 21일 날 위성을 발사합니다. 오늘 동해로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지난 그 반도체와 전기전자에서 4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받아오는 것은 남북 관계에서 개선에 대한 미국의 어떤 용인이 되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남북 관계 화해 무드와 관련주들의 흐름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연속적인 상승보다는 계속 흐름이 나타나다가 딱 재료가 나왔을 때 세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과거에 많이 보여졌습니다. 그렇죠. 관심 가지셔도 될 듯 합니다. 계속해서 그럼 모니터링을 해도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럴 때 낙폭 과대주 한번 저희가 또 눈여겨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어떤 낙폭 과대주를 눈여겨봐야 할지 내 포트 어떤 업그레이드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만 갖다 대면 링크가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함께 할 수 있는데요. 네, 경협주뿐만이 아니라 강세 섹터까지 대표님께서 낱낱이 또 종목과 함께 분석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그 대응 방법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유독 시간이 짧은 것 같았어요, 대표님. 그러게요. 어떠셨나요? 오늘 시장 지수 올라서이기도 하지만 네. 제가 엊그제 이제 그 저희 노란톡방에서 같이 공유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그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지난 2,900에 지수가 도달하는 두 번의 시점에서 잘 참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참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흐름 앞으로 나옵니다. 잘 참으셨기 때문에 다음 흐름은 잘 잡아서 저희 더블클럽에서 또 노란톡방에서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의 급등주는 아니겠지만 손실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이 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함께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심을 다해서 착한 종목도 함께 선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오늘 더블 종목까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 첫사랑 동진쌤 듣고 계시죠? 그리고 그 친구 잘 지내고 있니? 네, 이렇게 힌트까지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갖다 대시면 링크 형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서 참여코드 번호 1234 입력하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모두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 8시에는 온라인 강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링크까지 함께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